그러면 저희는 다음 KT 한번 볼게요. 회장님께서 한 줄평 써주셨는데 기대와 현실의 괴리라고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 시즌 시작 전에 그 캠프를 다녀오면서 그때 모습 그리고 시범 경기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KT는 진짜 제가 계속 한국 시리즈를 간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확실한 상수라고 여겨졌던 이 로하스 선수 그리고 쿠에바스 선수 두 선수의 부진이 결과적으로 팀을 좀 밑에서 그러니까 중위권 경쟁밖에 못하는 팀이 됐던 것 같고요. 야구는 역시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여준 예가 바로 올해 KT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구 수학의 저자이신 류성규 단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비싸게 보는데요. 저는 KT가 진짜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원래 KT가 작년까지는 별로 기복이 없는 팀이었거든요. 되게 안정적인 팀이었는데 올해는 수비가 작년하고 비교해 너무 약해졌어요. 심우준 공백이 생각보다 더 크다. 대안이 없더라고요. 심우준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배정대도 조금 부진했고 장성우 선수는 이제 조금 부상이 많이 겹쳐갖고 센터 라인이 전반적으로 작년까지랑 비교할 때 약화됐습니다. 이 영향이 컸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또 안현민 선수를 발굴을 해냈잖아요. 그럼요. 안현민이죠. 로하스 선수급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실제로 이제 첫 경기 때 이제 안현민, 강백호 듀오가 사실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듀오를 만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도 후반기에 굉장히 또 많이 살아나는 모습 보였는데 혹시 뭐 FA 관련해서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지금 나오는 건 없죠. 이제 시즌이 끝나봐야 아는데 좀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다가 이게 FA 시장은 진짜 생물 같습니다.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서 그래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후반기에 조금 반등했지만 아주 뭐 크게 반등한 건 아니거든요. 빨리 계약 안 할 것 같아요. 되게 좀 늦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도 조금 확인을 하고 근데 국내 구단도 여러 가지 좀 저울질하면서 하지 않을까. 네, 이어서 NC 확인해 볼게요. NC도 사실 시즌 초부터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기적의 팀이라고 했는데요. 이호준 감독을 제가 2주 전에 창원 출장 가서 만났는데 비하인드 광팬이십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그 방송을 정확히 봤다고 하시면서 정 회장이 말한 대로 우리 5강 간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NC를 보면 지난 3월 말 NC 파크에서 좀 안타까운 관중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달 가까이 원정 경기를 좀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처지지 않고 토요일 기준까지 5할 승률을 맞춰 넣은 이게 기적의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NC 이호준 감독이 만약에 5강을 가게 된다면 꼭 방송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영상 편지 해주세요. 감독님 사랑합니다. 감독님 나오시랍니다. 근데 이호준 감독님은 또 위원님이랑도 친분이 아주 두터우시잖아요. 네. 뭐 첫 회지만 굉장히 잘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그 전 시즌에는 이제 패디 선수도 있었고 하트 선수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 정도 퍼포먼스를 내는 그 외국인 투수는 없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선전한 걸 봐서는 아까 농담으로 그런 말을 정말 기량 발전사는 NC에게 줘야 된다라 뭐 그런 말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올 시즌은 정말 기적을 만든 팀이었다. NC가 또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부에서는 이제 박민호 선수의 리더십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9, 12 정도? 그러니까 완전 하위권 팀으로 전력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런 평가 받아야 되겠냐. 이렇게 선수들 하나하나 잡고 동기부여를 계속 넣었대요. 그리고 또 이호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신인급 선수들, 지금 젊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불어넣는 능력이 탁월하대요. 그리고 또 현란한 말솜씨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선순환으로 작용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 확인해 볼게요. 롯데는 단장님이 담당해 주셨는데 올해는 여름대, 내년은 가을대. 롯데 되게 따뜻해지셨어요. 아니요, 저 원래 냉정한 사람 아닌데요. 진짜요? 이미지가 지금 나빠져갖고 지난번에 아니에요. 저 영경혁 감독님 만났는데 조금 네. 좋은 얘기만 해주라고 영경혁 감독님. 그래서 이쁜 말 하려고. 근데 오늘 유독 되게 따뜻한 느낌이에요. 좀 안 됐어요. 진짜 팬들도 그렇고 선수단도 그렇고 제가 롯데 경기를 이렇게 TV로 보면은 진짜 다들 이렇게 애쓰는데 참 안 된다. 좀 안타깝다. 이제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요. 들어서 잘 됐으면 싶은 마음에서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진짜 전력 투구 했는데 네. 내년엔 어떨까요? 조금 뭐 낙관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구단도 그렇고 코칭 스텝도 그렇고 지금 사실 투수들의 좀 과부하도 좀 많고 이런 상황인데 내년 구상하기가 너무 좀 어렵지 않을까. 롯데는 그건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모든 이프들이 최상치로 폭발을 했어요. 네. 근데 후반기에는 모든 불안 요소들이 최상치로 다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롯데는 올해 보면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놓고 뭐 두 얼굴의 팀이다. 얼마 전까지 3위였잖아요. 네, 진짜. 플러스 13개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까먹고 네. 결국 5할 승률을 못 채우게 됐는데 이 12연패의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이때 이겨낼 수 있는 중간에 끊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런 걸 지면서 오히려 선수단의 과부하가 더 쌓였다. 특히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그 연패 기간에 전준우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었다는 거. 저 롯데에서는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선수가 없으니 조금 연패도 더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건 좀 선수단 구성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재편을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강한 팀은 어떤 팀이냐면 고참하고 중간 허리층하고 신인급하고 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롯데는 중간 허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은 그 여기서 헤쳐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참은 있어요. 전준우, 정훈, 김민성 이 베테랑은 있는데 이 중간이에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고, 나왕, 손은 신인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LG 같은 경우는 뭐 홍창기, 신민재 뭐 이런 선수들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 지속적인 강팀이거든요. 근데 롯데는 그런 선수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또 김태형 감독님께서 팬들 앞에서 내년까지 한 번만 더 믿어달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실망스럽게 해서 죄송하다. 내년에는 반드시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인터뷰를 홈 경기 마지막에서 했는데요. 일단 뭐 김태형 감독의 거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롯데를 이끌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롯데 프런트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냉정하게 팀을 좀 분석을 하겠다라는 게 롯데 구단의 입장이고요. 특히 올해 외국인 선수 구성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 원투펀치가 모두 교체됐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구성에 정말 많은 시간, 노력을 많이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캠프 이제 훈련량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많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제 주전급 선수들을 전부 다 이제 호출을 해서 치열하게 준비시키겠다는 게 롯데 구단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입장입니다. 벨레스케즈 선수 교체에 대해서 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실패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구단 입장에서 데이비슨을 교체해갖고 지금 폭망했다고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더 수렁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네. 똑같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는 결과론이고 네.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그때 상황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그렇죠. 위해서 과감한 배팅을 한 거예요. 네. 이거 자체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가 나빴을 뿐이지. 근데 그거를 너무 그러니까 좀 몰아붙이면 저는 롯데가 더 수렁에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롯데가 교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발 투수 이제 데이비슨 선수가 딱 5이닝 정도만 던지는 투수였잖아요. 새로 외국인 선수를 교체해서 6이닝 1회만 더 버텨주면 우리가 뒤로 갈수록 좀 더 마운드, 특히 불펜 마운드에 여유가 좀 생기고 우리가 충분히 승부수를 띄워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도 저 그게 의견에 좀 그렇습니다. 한 표 아. 던지는데 그 효과를 봤잖아요, 사실. 감보아 선수가 오면서 그렇지. 감보아 아. 선수가 이닝히터 역할을 해주면서 중간 과부하 걸렸던 게 거의 풀리면 해소가 되면서 이제 경기를 많이 이기고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의 이닝히터가 진짜 도와주면이라는 어렵다.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자님 혹시 레이스 선수의 거취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나요? 롯데 구단 입장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레이에스 선수가 많은 안타를 때리고 그리고 KBO 리그에서 최다 안타 신기록도 세운 대단한 선수지만 롯데에 만약에 맞는 옷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반반이거든요. 이런 유형의 타자보다는 좀 더 장타력의 타자가 있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롯데도 아마 시즌 끝나고 나서 이 타자를 버리기는 정말 아깝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즌 초반에 정말 많은 팬들이 기대했던 디펜딩 챔피언 기아도 가을 야구에 들어가지 못한 채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한 줄 평을 담당 PD님께서 써주셨거든요. 굉장히 냉정하게 써주셨어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부상의 여파가 컸겠죠? 그렇죠. 부상 아무래도 네, 헐렁해지죠. 네,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많이 깔려 있다라는 게 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올해 부진이 부상이라고 생각하면은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작년도 부상 많았거든요. 기아가. 그래도 절대 1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 들어가기 전에 왜 절대 1강이었냐. 뎁스가 워낙 좋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요? 예, 예. 그 외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외적인 문제. 이게 부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 경기력이 전년도 그런 우승팀의 면모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진짜 구단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은 또 현장에 자주 가셨잖아요. 네. 현장에서 느끼기엔 어떤 점들이 좀 보였나요? 기아 타이거즈는 저는 준비 과정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확실한 상수라고 여겨졌던 조상우 선수가 불펜에 들어가면 충분히 지난해만큼의 이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아마 무리수를 두고 1라운드 신인 지명권을 주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하지만 부상이 나왔고 그 부상 이후에 좀 대처하는 과정들 중에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저는 이범호 감독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이제 후성적이 났을 때 이범호 감독이 친형 리더십으로 이제 조명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성적이 좀 떨어지고 전반기 막판만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지다가 다시 가라앉았는데 뭔가 약간 이범호 감독을 보면 작년하고 다른 모습 중에 조급함이 많이 느껴졌어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취재하면서 보면 이 감독의 리더십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독이 뭔가 조급해하고 좀 서두른다는 느낌을 보이면 이 선수들이 덩달아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구단이 프론트는 준비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2022년 우승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기아처럼 했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승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뭐 조상우 영입도 그렇고. 근데 결과가 다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계획대로 안 됐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결국에는 현재 폼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나이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근데 조상우 선수가 작년 8월에 이제 시즌 아웃됐잖아요. 그 직전에는 괜찮다가 대부분 좀 모습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과거의 조상우를 생각하고 이제 그 배팅을 한 거죠. 근데 결과는 이제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후반기에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나성범, 김선빈 이 선수들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의리도 선발로 한 축이 될 거다. 근데 이 계산이 이제 안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의리는 이제 작년에 이제 토미전 수술에서 재활 첫 해기 때문에 100% 전력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비하인드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김선빈하고 나성범도 이제 30대 후반으로 가기 때문에 이 나이를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돌아와도 그전이랑 똑같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기아가 올해 지금 기대에 못 미친 거는 이런 포인트 같아요. 좀 부상만 볼 게 아니고 계산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상황이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범호 감독에 대해서 팬들의 여론도 조금 좋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처럼 감독의 거치대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승한 감독을 쉽게, 물론 그런 예가 가깝게 있었지만 쉽게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입지는 아직 입지는 괜찮다. 변함이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기아 프론트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얘기가 들리는 거는 캠프지부터 올해 이제 미국에서 계속 했는데 1차 캠프 같은 경우 일본으로 좀 가까운 데서 선수들이 시차 적응도 걱정할 필요 없는 이쪽에서 뭐 바꾼다던가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의 메이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타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양가 측면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여러 가지 이미 리스트업 해놓은 선수들부터 새로 나오는 선수들까지 면밀하게 관찰해서 외국인 타자 정도는 바꿀 것 같고 외국인 투수 2명은 아무래도 일단 묶어놓고
좀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봅니다. 기아는 어차피 내년에도 윈나우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A 시장에서도 만약에 좀 부족한 포인트가 있고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면 저는 FA 시장에서도 쇼핑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성적이 해봅니다. 안 좋은데 구단에서 투자를 과감하게 할까요?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상당히 힘이 있는 대표이사예요. 이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9위와 12팀 두산과 키움인데요. 올해는 하위권에 머무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 두 팀도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더 기대되는 선수들 한 분씩 꼽아볼까요? 단장님부터 해주세요. 두산 안재석, 뭐 박준순도 훌륭한 선수인데요. 저는 안재석 되게 매력적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벌크업에서 나타나니까 타격이 이렇게 좀 힘이 붙어갖고 내년에 참 기대되는 선수 같습니다. 그리고 키움은 김건희. 어떤 점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프로에서 1군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되게 강단도 있고 이 선수는 되게 좀 크게 터지지 않을까. 그래요? 네. 공수에 거쳐서 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정세영 기자님 픽 들어볼까요? 저는 두산의 오명진 선수. 데뷔 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풀타임이라는 네. 걸 올해 좀 소화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산에서 2군 선수들에게 이제 본보기 모범 사례다.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내년에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박주홍 선수 얘기를 계속 내부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2020년 1차 지명 선수인데 이 선수가 빛을 많이 발휘하지 못했는데 올해 이제 뭐 첫 홈런 맛도 봤고 그래서 내부에서는 다음 시즌이 기대되는 선수 누구냐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 꼽는 선수가 박주홍 선수였어요. 그래서 저도 박주홍 선수를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키움에서는 저는 이제 이주영 선수가 지금보다 더 빵. 내년에? 내년에 이제는 정말 탑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해요. 그리고 이제 두산은 박준수 선수입니다. 네. 박준수 선수는 가진 것들이 너무나 좋아서 조금 더 발전할 것 같고 2년차 징크스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저는 와. 왜요? 일단은 타격에서의 리스크가 좀 적은 느낌이 들어요. 리스크라는 게 그냥 뭐 적응을 하면서 뭔가 대처를 잘 못해서 약점이 생겨서 이제 2년차 때 굉장히 힘든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 것 같은 선수예요. 네. 그래도 두 팀 모두 공교롭게도 중반부부터 이제 감독 대행 체제로 네. 운영이 됐는데 설종진 감독 대행은 이제 정식 감독으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조성환 대행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데 좀 나오는 이야기 있을까요? 일단 설종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생각을 좀 들었어요. 키움은 역시 소문대로 간다. 그래서 이 소문이 있으면 그대로 좀 가는 구단이더라고요. 신기하다. 그 전부터 이제 손종진 감독 대행의 감독설이 계속 나왔는데 8, 9월 달 성적을 보면요. 이 4월 중후반까지 승률이 올랐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키움이 주저없이 손종진 감독으로 이제 정식 감독으로 선임한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성환 감독 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휘봉을 잡으려면 전제 미션 같은 게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냐면 바로 5할 승률이었습니다. 그 5할 승률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후반기에 보면 5할 승률을 좀 쫓아가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때 좀 다시 이제 좀 팀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봐서는 결국 조성환 감독 대행이 정식 감독으로 승격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또 키움에 대해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내년에 이제 리그에 샐러리캡 하한선이 도입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키움 같은 구단에서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한선이 이제 2027년부터 도입되잖아요. 네. 아직은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송성문 선수의 거치가 우선일 것 같고 그게 아니면 FA 시장을 뛰어들 수 있는데 앞으로 1년의 여유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소문은 뭐 FA 뛰어든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예, 맞아요. 네. 저도 똑같이 들었어요. 네, 있습니다. 키움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키움은 소문대로 보통 가요. 그런데 키움이 지금 얘기가 FA 시장에서 어떻게든 움직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름이 알려진 선수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거 보니까 키움은 분명히 비시즌 동안 그리고 FA 시장에서 저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